안녕하세요. 재미로 수학 업로드하는 재수없는 랑선생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열은 수열의 규칙성을 찾는 그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었고, 첫 번째가 AN 일반항을 찾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수열의 합 SN을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자,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을 했었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하면 첫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로 표현이 된다 라고 했었고, SN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일반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먼저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웃한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웃한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우리 등차 수열은 더했다면 여기서는 일정한 수를 곱한 수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것들이죠. 1, 2, 4, 8, 16. 자, 다음과 같은 수열은 처음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계속해서 2씩 곱해지는 수열이 되겠죠.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일정한 수, 일정하게 곱해지는 요 수를 우리가 공비다 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열의 경우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걸 예로 들어본다면 첫째 항을 기준해서 계속해서 얼마씩 곱해지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항 AN을 찾아보자. 자, 첫 번째 항이 1이었다면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곱한 게 되겠죠. 자, 세 번째 항은 1을 기준으로 2를 몇 번 곱한 거예요? 2를 두 번 곱한 거죠. 자, 네 번째 항은 1을 기준으로,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2를 세 번 곱했고요.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1을 기준으로 2를 몇 번 곱할까요? 네, 요거를 n-1번을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1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비슷하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과 공비로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AN은
첫 번째 항 a 곱하기 공비를 n-1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1, 2, 3. 자, 이렇게 나가겠죠. 이때 요 a는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r은 공비가 되는 거죠. 공비를 n-1번 곱한다. 자, 이렇게 일반항 공식을 우리가 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바로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첫째 항이 2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7인 등비수열의 AN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그래서 2 곱하기 7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그냥 수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예요. 자, 그러면 내가 수열을 가지고 공비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 처음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 계속해서 얼마씩 곱해지고 있냐면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씩 되고 있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AN은 자, 첫 번째 항 18의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에도 등비 중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등비 중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성질 하고 우리가 등비 중항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등차 중항과 마찬가지로 이웃한 세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웃한 세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만약에 A와 B와 C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자, A하고 C를 곱하면 바로 가운데 항을 제곱한 값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게, 자, C라는 값은 B를 기준으로 얼마가 곱해져 있는 값이냐면 R이 곱해져 있고요. 자, A라는 값은 B를 기준으로 R분의 1이 돼 있는 값이에요. 따라서 A는 R분의 B, 그 다음에 C는 BR로 표현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B제곱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게 등비중항의 성질이 됩니다. 간단하죠? 문제 풀 때 간혹 우리가 수열의 그 항의 값을 찾을 때 쓰이니까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 S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그 과정, 요 증명을 유도하는 과정도 암기하시고 공식도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쓸 수가 있냐면, 자, SN은 우리가 첫 번째 항, 그리고 등비수열의 경우는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해서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인데요. 자, 이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인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RSN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SN에다가 R을 곱한 다음에 빼면 돼요. 자, R을 곱한 값을 써야 되는데 쓸 때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밀어서 써주면 편합니다. 그러면 A, R, 그 다음에 A, R 제곱 해서 AR n-1제곱하고 요게 한 칸 더 가니까 A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제가 빼보도록 할게요. 빼면 1-r의 sn은 지금 가운데 부분이 다 약분이 되고 남는 게 a-ar의 n제곱 이렇게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굳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R이 1이라면 사실 우리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값이 나오는 수열이에요. 일씩 곱한다는 얘기니까 뭐 333333 혹은 22222 이런 거니까 SN은 첫 번째 항이 n개 있는 거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뭐 굳이 SN은 첫 번째 항이 n개가 있기 때문에 NA라고 쓸 수 있고, 이걸 굳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는 여기서 지금 1이 아닌 경우는 지금 요거를 나눠주려고 해요. 이 식으로. 그러면 SN은 1-R분의 A로 묶었으면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공식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R의 순서를 바꿔서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쓰이고요. 뭐 이제 절대값 R이 이제 뭐라고 할까?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요 공식을 쓰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이 공식을 써요. 뭐 부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를 하나 보고 가죠. 이제 2번입니다. 여기서 뭐 요 절대값 R을 빼주고 그냥 R로 봅시다. R. 자, 그래서 정리하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요 스킬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을 곱해서 뺀다는 사실. 이게 나중에 또 문제를 풀 때 쓰일 수가 있으니까 원리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제 3항까지의 합이 26이고 첫째 항부터 제 6항까지의 합이 728인 등비수열에서
SN이 얼마냐? 라고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가지고 차례차례 전개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은 S3이죠. S3은 R-1분의 A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이 26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6인데요. S6은 R-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728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혹시 A랑 R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은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세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이 친구를 다시 써보면 자, R-1분의 A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R의 세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요 R-1분의 A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아까 얼마라고 구해냈어요? 네, 이 값이 26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럼 26하고 728을 약분하면 16, 3, 1, 2 몇 번 들어가죠? 2번 들어가나요? 2 하면 얼마죠? 6, 12 그래서 308 그래서 6, 8 48 4 8 잠시만요. 52군요. 208 네, 되네요. 자, R 세제곱 플러스 1이 산수를 못해서 28. 그래서 R은 R 세제곱 27이니까 R은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 3을 이 식에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 2분의 27 빼기 26의 A가 26이 나와야 되니까 A가 2다. 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립해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N을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되는데요. 자, SN은 R-1, 3-1분의 첫 번째 항 2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이해가 됐으면 우리 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가냐면 원리합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원리합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 원리합계. 자, 이제 여러분들을 좀 가장 많이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원리합계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원리가 원금과 이자라는 말인데요. 원금과 이자의 합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복리계산이라는 걸 할 거예요. 복리계산이라는 걸 할 건데 복리계산은 뭐냐면 우리가 원리합계에 한 번 더 이자가 붙고 그것을 합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의 용돈이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10만 그냥 100원이라고 할까요? 네. 자, 여러분의 용돈이 100원이고 은행의 이율이 10%라고 해봅시다. 이런 은행 없죠. 이런 은행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심지어 월이율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00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제 1개월 후에는 얼만큼의 이자가 붙을지 생각을 해봤나요? 자, 1개월 후는 원금 얼마? 100원 플러스 100 곱하기 10%니까 10분의 1을 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있는 원리합계는 11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개월 후에 원리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개월 후에 원리합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2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이자가 또 10원이 붙어서 120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20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또 10% 이자가 붙어서 121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전자를 단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리법. 그리고 이 뒤에 계산을 복리법이라고 해요. 차이는 뭐냐면요. 이 단리법은 최초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맨 처음에 넣기 때문에 1개월 뒤, 2개월 뒤는 계속 이자가 10원씩만 붙는 건데, 복리라는 건 원금에 이자가 된 돈에 여기에 이자가 붙는 걸 말해요. 그러면 1개월 뒤는 110원이니까 110원에 대한 10% 이자는 11원이겠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121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리법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것이라는 건 알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리법으로 적금을 들 수가 있어요. 적금을 드는데 이게 복리 계산으로 나올 경우 이제 우리가 머리를 조금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복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써볼게요. 자, 연이율이 R이고,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 계산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죠. 자, 이때 매년 초에 A1을 N년 동안 적립을 하게 될 때 N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라 라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원리합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1회차에 넣은 돈은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1회차. 자, 1회차에 맨 처음에 제가 A1을 넣게 되면 A1이 1년 뒤에는 이자가 어떻게 붙을까요? 1년 후에는 이자가 원금의 이자가 붙은 거잖아요. 원금 곱하기 이자니까 A의 1 플러스 R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1년 뒤가 지나서 이제 2년 후를 볼게요. 자,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원금에 또 이자가 붙은 거예요. 자, 이게 원금이고 이게 붙었으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하면 A의 1 플러스 R로 묶게 되는데 묶으면 또 1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2년 뒤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제곱이 돼요. 1년 후의 금액은 이거고 2년 후의 금액은 이거예요. 그러면 요게 n년 후의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A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회차에 A1을 넣으면 그건 이자가 n번 붙는다라는 게 이제 원리 합계인데 중요한 건 적금이잖아요. 적금이라는 건 첫 해 넣고 그 다음 해에도 넣겠죠. 자, 2회차에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뒤에도 A1을 넣을 텐데 이 A1도 이자가 붙는데 단 1회차보다 이자가 몇 번 덜 붙겠어요? 한 번 덜 붙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 이 A1에 대한 이자는 원금 원리 합계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n회차에 넣는 돈은 이자가 몇 번만 붙을까요? n-1년 후에 넣은 거에 한 번만 붙겠죠.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1년만 붙는 거죠. 그쵸? 한 번만 붙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1회차, 2회차에서 n회차까지 모아놓은 이 원리합계의 총합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S라는 돈은 A의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해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인데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예요. 첫째 항이 얼마?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써주면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A의 1 플러스 R에 그 다음에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는데 이제 요거를 써보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보면 이 복리계산에 대한 요 원리합계의 식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게 실전에선 도움이 안 돼요. 단순히 대입하는 문제는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응용 문제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계산을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식을 추가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이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원리합계는 한 번씩 써보고 원금과 이자의 합 그리고 적금에 대한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